이 전공이랑 완전 판이하게 다른 길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 그 원서 쓸 때 이거 쓰는 이 전공은 그럼 의미는 뭐예요? 의미 없어요. 안녕하세요. 큐링크 입시 컨설팅 미국 유학 담당하고 있는 제임스 대표입니다. 제가 이 도표를 오늘 가져온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린 전공 전과에 대한 부분, 솔직히 미국에서는 입학해서 전공하고 졸업한 전공 바꾸는 과정이 그렇게 험난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학부모님하고 상담했을 때 실적으로 전공을 정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. 하나는 신고제, 내가 알아서 이 전공에 대한 과목들을 C학점 이상으로 채우면 졸업했을 때 그 신고를 하잖아요. 그럼 100% 그 전공을 되는 거예요. 그런 전공이 일반적으로 모든 대학교에 한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허가제예요. 굉장히 특수 전공이고 학교에서 인기 전공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 받으려고 노력하고요. 대표적인 케이스가 UPenn, Wharton, 존스 홉킨스, 그리고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 전체 다 그렇고,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, NYU 같은 경우에는 NYU 스턴, 그리고 텍사스 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공대, 둘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허가제, 이수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GPA를 받아야 되고, 실적으로는 이제 에세이나 원서까지 공식적으로 제출을 해가지고 심사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이 전공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겠다, 허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. 비율을 굳이 따진다면 거의 대부분이 신고제입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수전공 한두 개만 한 학교씩 가지고 있고, 이거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고요. 그래서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설정했던 게 바이오를 설정했어요. 이 도표를 보는 법을 말씀드릴게요. 참고로 UCLA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도표입니다. 바이올로지 전공으로 입학을 했는데 입학 교수가 이제 2,600명. 근데 막상 졸업한 사람은 이런 다양한 전공을 졸업을 했어요. 이유는 단순합니다. 바이오로 지원했던 것 자체가 꽤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, 저는 프리메드 쪽으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의과대학원에 진학을 할 거예요, 그런 포부를 갖고 이제 학교 왔는데, 학생들이 공부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. 내가 학교에서는 AP 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막상 대학교 와가지고 바이오나 화학을 공부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나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. 개인적인 거나 학문적인 이유로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전과를 하면서 전공을 선택하면서 졸업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 지만 에코노믹스가 은근히 많아요. 경제학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비즈니스 이컨 출신이기 때문에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리는데, 바이오 공부할 바에는 가장 쉬운 전공 경제학으로 난 전과할 거야, 재미삼아 이제 비하하면서 웃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,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정말 다양하게 졸업하게 돼요.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릴게요. 졸업 기준 하겠습니다. 아까 제가 에코노믹스 말씀드렸죠. 국가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전공이라면 서러울 정도로 에코노믹스 선택을 할게요.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보는 시각 기준이에요. 경제학이라는 디그리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이 2,200명이라면 그러면 걔네들은 처음 원서 썼을 때 어떤 전공으로 지원했었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표입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게 보이나요? 졸업자 수의 거의 25%가 처음부터 이칸 전공. 근데 그냥 다양하죠.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올로지도 있고 바이오캠도 있고 수학도 있고요. 어플라이 매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시작했지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제학 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옮겨오는 케이스가 있고요. 비즈니스 이코노믹이라 해가지고 이 전공 하다가 이제 에코노믹스 오는 케이스가 있고, 참고로 UCLA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에코노믹스가 허가제, 좀 심사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공식적 허가를 받아야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에요. 그래서 하나의 이제 단어를 말씀드리면 그걸 이제 임팩트 메이저 그래요. 일반 이제 신고제는 non-impact major,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임팩트 메이저라고 그러는데, 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프리 에코노믹스를 이제 지원을 했다가 보통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관심사가 다르게 해서 상대적으로 좀 경쟁이 덜한 이 전공으로 졸업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고요.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이만큼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으로 쉽게 전과를 하면서 나중에 졸업할 때 자기가 지원했던 이 전공이랑 완전 판이하게 다른 길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 그 원서 쓸 때 이거 쓰는 이 전공은 그럼 의미는 뭐예요? 의미 없어요.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 나는 이 전공으로 졸업을 하겠다는 서약서가 아니라 원서에 쓰는 전공은 나는 이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, 하나의 관심 전공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학교들 원서를 클릭할 때 굉장히 부모님께서 당황하는 경우가,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면 서울대 경제학,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해가지고 하나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미시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 칸이 여러 개가 있어요. 그러면 막상 클릭하면서 학생들이 궁금해해요. 아니 이렇게 다양하게 클릭할 수 있다면 내가 전공 없다는 거야? 실적으로 들어갔을 때 전공 없다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도표를 흥미있는 말씀드릴게요. 아까 첫 도표 말씀드렸잖아요. 바이오하고 이컨 각기 다른 기준으로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뭐였나요? 와, 학생들이 다양하게 전공을 많이 바꾸는구나.
단순하게 문과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, 제가 뭐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이칸 쪽으로 간 케이스가 아마 좀 몇 명 있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세 번째는 굉장히 신기한 도표를 그려볼게요.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부모님 보시기에 컴퓨터 사이언스가 진짜 나중에 설계하고 진학하고 싶다면 AP보다는 실적으로 학생들이 코딩을 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빨리 인도해 주세요. 미국에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인재하고 한국에 있는 인재하고는 조금 격차가 있어요.